3월 1일 날 굉장히 위험한 사항을 선동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어제도 가서 이제 어버이연합한테 한 대 주워 터지고 벙커 가서도 또 한 대 주워 터졌는데요. 굉장히 폭력성이 노골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메시지는 뭐냐면 굉장히 3월 1일을 기점으로 박근혜가 메시지를 던졌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변호사들 하는 짓이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들을 박근혜가 입으로 거론하면서 너무나 불평등한 재판이고 너무나 종북주의적 재판이라고 선동하면서 3월 1일 날 대국민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랬을 때 이 사회가 친박들이 어떻게 튈지 몰라요. 어떤 테러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그 혼란의 결과를 봐서 사퇴할지 탄핵을 맞을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고도의 플랜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헌재에서 박근혜 즉 대리인이 했던 이야기들의 어떤 개판을 얘기가 넘어갔는데 예. 그중엔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 수준의 것이 뭐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 정도로는 이해를 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네. 뭐냐면은 그렇게 일어나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잖아. 그 말을 듣고 내란 수준의 것을 다른 지지자들이 일으켜줬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바램 내지는 오더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란 선동 이후에 뭐라고 키워드를 빼냐면 저는 이것 때문에 간담회 써내렸는데요.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변호인이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재로 한번 다시 이제 가보면은 대리인단에서 발목 잡고 있는 트집 잡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8인 체제 선고는 잘못된 위헌이다 이렇게 진짜 억지로 부리고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주심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이 너무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쪽 이야기만 들어주고 자기들 이야기는 수용을 안 해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강일원 재판관이 물어요 대리인단들한테 답을 못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강일원 재판관 이야기하면 답도 못하고 어버버 하면서 나중에 나와서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합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그래서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한 거 아니에요? 딱 15분 만에 이정미 소장 대행이 안 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스타가 한 분 탄생했죠. 서석구 말고 서석구는 약간 좀 모자란 그런 느낌이고 김평우는 이제 새로운 스타인데 아니 무대뽀로 저번에 할 소리 못할 소리 막 안 가리더라. 저번에 우리 송 작가님께서 굉장히 리얼한 연기를 해주셨던 당뇨가 와서 그보다 더 심했던 모양이에요. 나는 그거 다른 걸 떠나서 원래 당뇨 오면 힘 없어서 소리 잘 못 지르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진짜 정신 나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막 하고 진상 피우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이게 김평우 이 사람이 심지어 변호사 협회장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대한변협에서 헌재에서 난동 피우는 변호사들 지금 징계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니까 가장 상식 이하의 발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헌재가 약한 여자 편을 안 들고 국회 편 들고 있다고. 이 얘기는 진짜 빡쳐서 이야기 좀 해봐요. 너무 빡치잖아. 그러니까 이 여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박근혜와 결부되었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사실 여성주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분리해내느냐.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비난하는 그것을 어떻게 가리를 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 가지고도 정말 일반 사람들하고도 싸우고 지금 이러고 있는 판국에 지금 저기에서 약한 여자 편을 안 들고 도대체 그렇다면 박근혜는 공직자로서 거기에 있는 거야. 약한 여자로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요. 과거에 그 국정원 여직원이 그 셀프 감금했을 때에 박근혜가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약한 여성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같은 식의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논리는 굉장히 똑같아요.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성은 어떤 불리하거나 이런 어떤 공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약자성을 내세우는 것밖에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상으로는요. 공적인 책임을 똑같이 지고 공적인 의무와 권리를 행하는 자로서의 여성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호의 대상이거나 그냥 쉴드의 대상일 뿐이야.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진짜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여성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하고 공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오르고 하는 거에 정말 저해가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있는 사실 이 사람들이 1년에 몇 건이나 심의를 하겠어요. 그렇게 모여있는
대한민국 제일 경력이 짱짱하고 나름대로 추앙을 받던 판사님들께서 이렇게 개지랄하고 덤비는 변호사들을 때로 만나본 게 정말 없겠죠. 이 사람들 인생의 법정 인생에 최고로 기억될 처음이야. 잔혹 드라마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거기다 이정미 그분도 여성이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좀 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16차 변론에서 이제 이뤄지는 일인데 김평우하고 서석구가 대표적인 이제 망언들을 했었는데 김평우가 이제 최근에 드러나는데 이 김평우가 소위 탄기국 박사모 엄마 부대 집회에 나서서 했던 발언을 그대로 헌재로 갖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피바다론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문제는 여성 하나 놓고 남자 새끼들이 뭐 하느냐 이 얘기는요. 테러를 하라고 선동한 겁니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현장에 가보면 군복을 입고 특수부대 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출신들. 네, 출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을 실제 경험을 하면요. 거의 테러 직전에 지금 분노 사항이 돼 있어요. 어제도 이제 경찰을 두들겨 패버려요, 보통. 이건 기본입니다, 경찰을. 제 라이브가 어제 나가 있고 그제는 저를 또 패고 그제 토요일은 저를 또 한 4대 패버렸어요. 그렇게 많이 맞고 다녀 요즘에. 그러니까 예, 거기 가면 이 사람들은 리본만 달려 있어도 무조건 때리고 오는 겁니다. 기자들 조인트 까버리고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남성성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김평우 이 사람이 보통 이 선동가가 아니에요. 보니까 야 쪼잔하게 남자 새끼들이 여자 하나 그거 갖고 지랄을 하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메시지가요. 탄기구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메시지는 3.1절의 즈음에서 테러를 하라고 메시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곧 박근혜 대통령이 난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문자 좀 이따 공개하겠지만 지금 심각한 문제까지 돼 있는데 문자를 지금 막 탄기국 중심으로 문자가 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테러 장소와 시간을 지금 지령을 내리고 있어요. 문자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지금 변호인단 대리인단이 아니고요. 선동꾼이 돼가지고 그렇죠. 태극기 둘러매고 어떻게 헌재 재판관을 기피합니까? 그 권한이 없어요, 자기들. 거기서 혼자 쪼그레 처먹으면서 필리버스터 해버린 90분짜리를 이게 뭐 말이 참. 이거는 있잖아요. 이미 탄핵을 김평우는 어디선가의 정보를 얻어서 탄핵은 100% 될 거라는 걸 지금 대리인단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그 탄핵 전에 뭔가 대규모의 아스팔트 피바다를 만들어서 파국을 만들겠다는 이 메시지에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요. 이 100분의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나름 하면서 건드렸던 3가지 테마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가녀린 여성 하나를 뭐 이런 식으로 여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부각을 시켰고 그 다음에 기독교예요. 성경 말씀을 막 짬뽕을 해갖고 이상한 방식으로 거기에다가 인용해서 문구를 많이 쓴 죄 없는 거예요. 자 돌을 던지라 같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국회가 짜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그래갖고 세 가지 항목에 맞춰가지고 이 얘기들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탄핵의 주범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기독교인과 불쌍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우리 어버이들은 모두 다 이 말을 듣고 분개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어떤 그 일종의 말씀하신 대로 연대감 또는 뭐 동시 액션을 마치 추구하는 듯한 내용을 재판관들 앞에 불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법정 모독이니까 하지 말라고 3번 이상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씨부린 거야. 오죽하면 재판관들이 다 인상들이 확 돌았대잖아. 그거 들으면서. 근데 제일 그 재판관들의 빡이 돌게 만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형사재판으로 치자면 일테면 판사더러 당신은 검사 대변인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그러니까 당신은 국회
법사위의 대변인처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거는 판사 입장에서 이거 지금 공정재판을 하느라고 별 대도 않는 소리를 다 들어주고 있는 판국에 당신은 검사 대변인에 불과하다. 검사랑 짜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국회 있으니까. 하수인이래잖아. 국회 하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거의 뭐 이 사람들이 이건 너무나 심하고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이거는 정말 그 변호인단이 헌재 내의 정보를 입수해서 탄핵이 거의 99% 인용될 거다라는 정보를 얻지 않고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야쿠자라고 규정하고 야쿠자들이 선동한 탄핵은 어쨌든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내란 상태로 돌아갈 것이며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믿는 건 군대뿐이다. 쿠데타를 일으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리인단이.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이 자체가 내란죄예요. 내란죄고 변호사협회에서 당장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해야 돼요. 이건 변호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 사실을 갖고 조목조목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가야 될 놈들이 아예 그냥 변론은 포기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또는 안에서 또는 집회장에서 이 선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국회를 야쿠자로 규정하는 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일입니다. 법적인 논리로는 어떻게 쉴드를 치고 안 된다는 싶어도 거예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자기들도 이 사람들이 뭐 법을 몰라서 이러겠어요. 다 법적으로는 짱구의 짱구를 거듭해서 굴려보아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노답.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진짜 정신 나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막 하고 진상 피우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김평우 이 사람이 심지어 변호사 협회장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대한변협에서 헌재에서 난동 피우는 변호사들 지금 징계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니까 가장 상식 이하의 발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헌재가 약한 여자 편을 안 들고 국회 편 들고 있다고. 이 얘기는 진짜 빡쳐서 이야기 좀 해봐요. 너무 빡치잖아. 그러니까 이 여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박근혜와 결부되었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사실 여성주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분리해내느냐.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비난하는 그것을 어떻게 가리를 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 가지고도 정말 일반 사람들하고도 싸우고 지금 이러고 있는 판국에 지금 저기에서 약한 여자 편을 안 들고 도대체 그렇다면 박근혜는 일단 8인 체제 선고는 잘못된 위헌이다 이렇게 진짜 억제로 부리고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주심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이 너무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쪽 이야기만 들어주고 자기들 이야기는 수용을 안 해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강일원 재판관이 물어요 대리인단들한테 답을 못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강일원 재판관 이야기하면 답도 못하고 어버버하면서 나중에 나와서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합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그래서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한 거 아니에요? 딱 15분 만에 이정미 소장 대행이 안 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스타가 한 분 탄생했죠. 서석구 말고 서석구는 약간 좀 모자란 그런 느낌이고 김평우는 이제 새로운 스타인데 아니 무대뽀로 저번에 할 소리 못할 소리 막 안 가리더라. 저번에 우리 송 작가님께서 굉장히 리얼한 연기를 해주셨던 당뇨가 와서 그보다 더 심했던 모양이에요. 나는 그거 다른 걸 떠나서 원래 당뇨 오면 힘 없어서 소리 잘 못 지르는데. 핵을 맞을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고도의 플랜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헌재에서 박근혜 즉 대리인이 했던 이야기들의 어떤 개판을 얘기가 넘어갔는데 예. 그중에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 수준의 것이 뭐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 정도로는 이런 이해를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네. 뭐냐면은 그렇게 일어나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잖아. 그 말을 듣고 내란 수준의 것을 다른 지지자들이 일으켜 줬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바램 내지는 오더를 얘기하고 있는 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란 선동 이후에 뭐라고 키워드를 빼냐면 저는 이것 때문에 간담회 써놓으랬는데요.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변호인단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재로 한번 다시 이제 가보면은 대리인단에서 발목 잡고 있는 트집 잡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공직자로서 거기에 있는 거야. 약한 여자로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요. 과거에 그 국정원 여직원이 그 셀프 감금했을 때에 박근혜가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약한 여성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같은 식의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논리는 굉장히 똑같아요.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성은
어떤 불리하거나 이런 어떤 공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약자성을 내세우는 것밖에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상으로는요. 공적인 책임을 똑같이 지고 공적인 의무와 권리를 행하는 자로서의 여성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호의 대상이거나 그냥 쉴드의 대상일 뿐이야.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진짜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3월 1일 날 굉장히 위험한 사항을 선동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어제도 가서 이제 어버이 연합한테 한 대 주워 터지고 벙커 가서도 또 한 대 주워 터졌는데요. 굉장히 폭력성이 노골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메시지는 뭐냐면 굉장히 3월 1일을 기점으로 박근혜가 메시지를 던졌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변호사들 하는 짓이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들을 박근혜가 입으로 거론하면서 너무나 불평등한 재판이고 너무나 종북주의적 재판이라고 선동하면서 3월 1일 날 대국민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랬을 때 이 사회가 친박들이 어떻게 튈지 몰라요. 어떤 테러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그 혼란의 결과를 봐서 살퇴할지 탄핵